생각대로 하는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걸 보여주는 것이 신인공기술. 인삼 보러 왔습니다요. 이 안에 인삼밭이 있다고 해서요. 밭으로 간다던 아저씨들이 빌딩 안으로 간 까닭은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요상한 불빛들, 나이트클럽 못지않은 화려한 조명에 몸치도 한춤 추고 싶을 정도. 여기가 정말 인삼밭이라니 빌딩 속 유지경이 따로 없다. 알록달록 조명받으며 잘 자란 모양새가 틀림없는 인삼? LED 등을 이용해서 인삼 재배를 한 것은 저희가 세계 최초로서. 와, 신기합니다요. 일명 조명 재배라는 것인데 햇빛 대신 조명을 쥐어주는 것. 햇빛도 없어갖고 부실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튼실하고 건강하게 크네요. 요 조명만 있으면 장소 불문 재배가 가능하다고. 자식 농사만큼 어려운 것이 인삼 농사라 했던가. 위로는 조명빨, 아래로는 흙 대신 물을 선택했다. 그 결과 이렇게 어엿한 빌딩 속 인삼으로 자란 것. 그뿐이랴 밭에서 3년 키울 거 1년도 안 돼 초고속 성장했다. 인삼의 종자인 장과인데요. 이 장과가 맺히려면 보통 3년 차가 돼야 장과가 맺거든요. 근데 이것은 거의 1년 채 안 돼서 이와 같이 장과가 맺은 그런 상황입니다. 백열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전기료도 저렴. 게다가 청색 조명은 병충해를 막아준다니 평범한 조명 속에 생각지도 못한 신기술이 숨어 있었던 것. 허나 어디 자연에서 자란 것만 할까라고 생각하면 섭하다. 불로초 안에도 요건 빠졌다는 사포닌. 밭에서 자란 것과 사포닌 함량 비교해보니 인공재배라고 얕볼 일이 아니다. 여기도 사포닌 중에서 노지는 50이고 LED는 약 340 정도 해서 한 6배 정도 사포닌 함량이. 와, 그렇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예. 사포닌도 뭐 6배나 높게 나온다고 하니까 빨리 도입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삼뿐 아니라 고추냉이도 시험 재배 중.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할 수 있는 열대 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고랭지 작물도 식물 공장 안에, 건물 안에서 재배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가들한테는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것입니다. 통영 앞바다, 심심새벽부터 어선들 분주한데 이렇게 유별나게 서두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우리 바다 목장에 돈 벌러 갑니다. 초원도 아니요, 망망대해 목장이라니 대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한데 일명 돈 되는 바다 목장. 그물 내리기 무섭게 올라오는 녀석들, 요놈들이 모여 살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양식장이 목장의 셈이다. 먼 길마다 않고 새벽 작업 불사르게 만든 주인공 누군가 했더니 예, 요게 요즘 떠오르는 국민고기 고등어입니다. 기술 발달로 늘어나는 것이 어디 인간 수명뿐이랴. 잡히자마자 죽는 고등어도 신인공기술 덕분에 생명 연장의 꿈이 이뤘다. 원래는 고등어가 성질이 급해서 죽는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먹이를 주고 관리해 오다 보면은 성질이 많이 온순화돼서 그래 죽지 않습니다. 죽자고 마음먹은 고등어도 이들 앞에선 속수무책. 이동하는 내내 물대포 쏴주니 정신 안 차리고 못 베긴다. 고등어 모셔가기 위해 마중 나온 화로차. 한꺼번에 옮기면 좀 수월하련만 예민한 고등어 좁은 공간에서 서로 살 부대끼면 호흡 불가.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운반하는 것이 고등어 살리는 일이란다. 살아가지고 할 고등어를 올린다 그런 것 자체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못 했다. 요새 한 마리 한 4,000원 정도 합니다. 전어 고등어 비하면 보통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놈들 때문에 저희들도 막 대박입니다. 대박 요즘. 활고등어가 어민들 수입까지 팍팍 올려주니 그 대접도 융숭할 수밖에. 그런데 고등어 사료에 고등어가 들어간다? 고등어에 필요한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하여 고등어를 사용해서 맞춤형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고등어 양식. 이곳에서 성공한 비결은 바로 동그란 형태의 가두리 양식장. 링도너츠 같기도 하고 올림픽 오륜 같기도 한데. 거기에는 그냥 동그래도 우리 키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등어가 돌기 때문에, 원액을 돌기 때문에 그 성질을 맞춰서 우리가 가두리를 만들었습니다. 고등어를 알고 그 습성을 알면 백전백승. 보기엔 이래도 깊은 바다에 원형 가두리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르고 달래 양식장 안에 가둬놓은 것. 그런데 그 양이 척 봐도 어마어마하다. 40만이 넘거든요. 40만 마리요? 예, 40만 마리가 넘는데 1년 유통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매년 6, 7월에 가까운 어장에서 고등어를 잡아 양식장까지 운반.
그 속에도 신기술은 있었다. 저기 보면은 정치망이라고 회장이 있습니다. 가두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물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물 속에서? 네, 물 속에서 스트레스 작게 받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두리 이동해가지고 그래서 내수성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고등어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등어 인생 역사를 다시 쓰게 한 인공기술. 그 놀라운 생명 연장의 힘. 그 덕에 어민도 살고 고등어도 살았다. 살아있는 고등어 최고입니다. 인력으로는 안 되는 일, 인공기술로 뛰어넘는다. 자연 재배만 가능했던 버섯을 인공 재배하기 위해 기술력을 총동원했다. 이건 세계 최초로 인공 영구 재배된 그 소나무 잔나비 버섯이라는 지금 거의 멸종돼서 지금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버섯이에요. 잘 키우면 돈 부르는 버섯. 그중에서도 첩첩산중 찾아 헤매도 눈 한 번 맞추기 힘들다는 귀한 버섯. 인공재배 가능해졌다니 세상 어디 이만한 노다지가 또 있을까? 대량 병재배까지 또 한 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기술 개발이 반이라고 결승점이 코앞이다. 인공재배가 불가능했던 버섯들이 인공재배가 됨으로 인해서 농가들한테 소득작물로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발한 인공기술 하나면 자연산 버섯 열을 줘도 일 없다. 저기 가면 하우스 안에 많이 매달려 있어. 대롱대롱 많이 매달렸지. 저기로 가면 돼요. 천장에 매달린 버섯이 있다. 특이한 재배 기술 덕분에 전국 버섯 농가에서 인기라고. 그 속 들여다보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건 나무 토막. 간당간당 외줄에 목숨 걸고 있는 사연 궁금한데. 귀하다는 버섯의 황태자 상황버섯입니다. 지역농업진흥청에서 전수받은 재배 방식 덕에 자연산으로만 구경했던 상황버섯을 대량 재배하게 됐다고. 게다가 층층이 쌓아올려 면적 대비 수확량도 늘렸다. 1단, 2단, 3단, 4단으로 면적 활용을 할 수 있고 고온을 좋아하는 버섯이기 때문에 더 빨리 자라면서 민면 전체적으로 버섯이 나오기 때문에 수확량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원래는 뽕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상황버섯을 참나무에 인공 재배하는 것이 기술. 스팀, 살균 과정 견뎌내면 버섯 맞이할 준비 완료. 참나무에 버섯 종균 인색하지 않게 듬뿍 넣어주면 이 작은 종균이 상황버섯으로 환생할 터. 그 전에 하우스안 고행은 필수. 이렇게 매달아주기만 하면 3년 동안 수확 걱정 끝. 기술이 없을 때는 자연 채취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술이 개발돼서 고품질의 상황버섯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어디 내놔도 그 이름값 톡톡히 한다는 노란 상황버섯. 자연사도 놀랄 품질로 승부하니 돈 버는 황금버섯이 따로 없다. 뿐이랴 평범한 상황버섯이 수출 효자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단다. 아, 이렇게 우리가 만나니까 좋지요. 맨날 돈 벌고 좋습니다. 배산 임수 2번 생각할 것도 없는 최고의 자연환경. 노는 물이 좀 특별한 장어도 인정했다. 여기가 바로 산속 장어 양식장. 바다도 갯벌도 아니오 산속까지 들어온 장어 속사정 궁금한데. 여기는 천에 자연물이 있습니다. 계곡물. 장어 양식의 성패는 물이 관건. 깨끗한 물 찾아 이곳까지 흘러온 것. 맹모도 혀를 내두를 지극정성인데 3단 정화 시스템까지 갖추고 거르고 또 걸러내니 하늘을 우러러 티끌 한 점 없다. 계곡을 따라 쭉 들으면서 그 물이 들어온 만큼 나갑니다. 정화돼서 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물 갖고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화식물 미나리 우렁이까지 한몫 거들어 주니 팔도 어디 가서 이런 명수를 차지할 수 있으랴. 장어 양식장 겨울에는 더운 물 사용하는 비용 때문에 휘청할 정도. 허나 이곳에선 그 부담까지 줄였다고. 안반수가 16도, 17도 시도 되는데 그 물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깐깐한 물 관리. 아무리 유난을 떨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주인장의 철칙. 실뱀장어 때부터 특별 물 관리 들어가줘야 실패가 없다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100% 지하수 사용. 매일매일 수질 체크는 기본. 첨단 장비 동원한 살균까지. 이게 바로 그 어렵다는 실뱀장어를 성어로 키워내는 신기술이라고. 순수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혹시 외부에서 기생충이라든지 세균이 감염됐을지 모르니까 자외선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노는 물이 다르고 키우는 기술이 다르다. 장어 힘 좋기로 따지자면 대한민국 1% 자부한다는데 잘 먹.